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바로 우리 혈관은 70% 이상 막힐 때까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 고지혈증 있어. 그래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이거 꼭 같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오메가3. 그러니까 혈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메가3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일본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이 고지혈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스타틴만, 다른 한 그룹은 스타틴하고 오메가3를 함께 먹게 했는데, 이 오메가3를 함께 병용한 그룹이 스타틴 약만 단독 복용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현저히 떨어졌고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뜨렸다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화학 구조에 보면은 말단 메틸기로부터 세 번째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필수 영양소지만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해야만 하는데요. 이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피로감, 우울증, 불안, 피부 건조, 관절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 생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오메가3 지방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PA, DHA, ALA 이 세 가지입니다. 워낙 댓글로 나 오메가3 먹으려고 하는데 동물성이 좋냐, 뭐 식물성 오메가3가 좋냐는 질문도 많았고, 이 ALA가 중요하다는 기사도 봤는데 난 그동안 EPA, DHA만 먹었다. 근데 좀 비려서 못 먹겠다. 뭐가 낫냐? 이런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드릴게요. 보통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은 대부분 원재료가 이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 오메가3예요. EPA, DHA입니다. 참치, 정어리, 멸치 등의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EPA, DHA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처치 곤란한 생선 대가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생선을 대가리째 먹는 나라는 극히 드물거든요. 특히 서구에서는 몸통 위주로 먹지 대가리를 이렇게 식탁에 올린다는 건 서양인들 사이에선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처치 곤란해진 생선 대가리를 좋은 영양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일찍부터 고안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동물성 오메가3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충제로 먹는 오메가3 그러면 EPA, DHA예요. 하지만 이 동물성 오메가3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생선 이런 것들은 요즘 해양 오염,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EPA인 식물성 오메가3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 좋죠. 근데 문제는 식물성 오메가3는 원료 가격이 비싼 게 흠입니다. 또 하나의 식물성 오메가3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ALA, 즉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알파리놀렌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바로 ALA입니다. 들기름의 지방산 중에서 60% 이상은 오메가3인데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들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 아니었어? 아마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예 표로 확인해 드릴게요. 53%, 들기름 60%보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 연구팀에서 이 들기름 그리고 참기름, 올리브유 이 세 가지 기름의 SOD 그러니까 세포 내 활성산소를 전환시켜서 염증 억제를 돕는 효소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해 보니까 들기름이 90.2%, 나머지 기름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염증을 줄여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각종 알레르기 있다, 비염, 천식, 아토피, 두드러기, 햇빛 알러지 이런 알레르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이 ALA,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 어렸을 때 아토피일 때 이 생들기를 많이 먹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변에 보면 나는 만성염증 달고 산다. 여기저기 구내염도 있고 염증이 많다. 나는 고지혈증이 있다. 중성지방이 높다. 그래서 혈관 건강 챙겨야 해. 등등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들기름을 일부러 좀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유럽, 특히 하버드 의대에서도 만성염증에 추천하는 여러 음식 중에서 반드시 이건 먹어라 그 추천하는 게 바로 건강한 기름을 먹으라는 건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공급원으로 이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항염증 오일이 뭐냐? 바로 아마시 오일이고, 이 아마시 오일에 많은 게 바로 ALA입니다. 그런데 표로 제가 확인해 드렸죠. 아마시유, 생들기름, 호두기름의 오메가3의 함량을 보면 1등이 뭐죠? 생들기름이에요. 보통 식물성 오메가3라고 불리우는 게 뭐 아마씨, 들깨, 호두 이런 데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아마시유 하는 게 이 아마시유 건강 효과가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선풍적인 아마시유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들깨는 상대적으로 잘 몰랐을까요? 사실 들깨를 먹는 나라는 매우 드물고, 더군다나 이 들깨 깻잎 있잖아요. 깻잎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아마시유는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켜서 지금도 핫한데, 들기름은 아직 잘 몰랐어요. 아직 들기름에 눈을 못 뜬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국의 건강 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건강한 소재로 페릴라 립스, 페릴라 오일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페릴라가 바로 들깨고, 페릴라 립스가 깻잎, 페릴라 오일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아무튼 이 ALA의 중요성도 최근에는 크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해? 내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DHA, EPA 이 중에서 우리 뇌 건강에 중요한 게 바로 EPA, DHA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이고, 이 지방의 20%가 바로 DHA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DHA는 뇌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 눈의 망막 조직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도 해서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 그리고 학습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EPA는 중성지방이 우리 간에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그럼 ALA는 어떤 의미가 있어? 연구를 보면은 이 ALA가 풍부한 식단을 먹는 사람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을 가능성이 낮고 심장병 사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시중에 뭐 ALA는 생체 이용률이 낮다, EPA,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 중에 하나인 알파-리놀렌산은 그 자체로도 내 몸에서 중요한 역할, 특히 어디에? 심혈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LA는 이 자체로도 우리 인체에서 사용이 되지만 EPA, DHA를 만드는 원료로도 작용을 하는데, 이때 전환 효율이 10% 이하로 낮으니까 별도로 EPA, DHA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ALA는 이 자체로도 특히 우리 심혈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중 지지를 개선해줘요. 그 외에도 뭐 필수 지방산으로서의 역할, 항산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말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죠. 다만 이걸로 전환되는 효율이 10% 이하로 낮다는 거. EPA, DHA는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LA가 이걸로 전환되는 효율이 낮다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EPA, DHA, ALA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만 EPA, DHA는 체내 생성이 가능합니다. 바로 같은 오메가3인 ALA를 원료로 해서 변환시켜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변환율이 10% 정도로 낮아서 효율이 떨어져요. 이 뇌의 구성 성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죠. 그래서 식품으로 보충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데 이 ALA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체내에서 합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식품으로 먹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오메가3 모두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음식으로 충분하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술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아주 지극히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뇌 건강은 EPA, DHA, 혈관, 특히 심혈관계 건강은 AL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식약처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500에서 2000mg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액을 이렇게 묽게 하는 항혈소판제, 또 항응고제를 내가 먹고 있어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건데 우리가 옳게 알고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채널 H와 함께 패밀리 하세요.